얘네들도 워낙에 방송국에서 뭐 전원일기서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성진이는 전원일기 때 얘네들하고 연애한 게 아니야. 전원일기 땐 이미 따로따로가 있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다른 작품 할 때 둘이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어떻든 나는 지영이를 전혀 내 며느리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이 그냥 관심도 정말 없었어요. 연기 잘하는 배우 이렇게만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성진이가 오더니 엄마 나 결혼해요 이러길래 그래? 누구? 그러니까 엄마도 아는 애야. 이래. 엄마가 아는 애는 배우? 그랬더니 이래서 너무 놀란 거야. 배우? 누구? 그러니까 지영이 이래. 한 5초 동안 내가 어느 지영이? 어떻게 된 거지? 어느 지영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미 얘네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저희들이 잘하니까 뭐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사돈 되시는 네 분을 그 식사 자리에서 처음 뵈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지 무슨 그러니까 이유가 이게 우리가 있어. 진짜 선생님에 대한 이거를 이제는 완전히 깨야 돼. 왜? 이렇게 좋으시잖아.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영 씨 부모님 역할이라고 해봐봐. 상견례 자리에서 오늘 저기 안사돈 나오시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네. 나오셨네. 아유. 아니. 뭘 또 그랬겠어. 워낙 강한 연기를 하셨으니까 사돈분들이 좀 쫄아서. 어머니는 장모는 성진이를 데려다니면서 골프를 배우는 척하면서 인도화에 가서 성진이더러 지영이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위를 데리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거 좋네. 네, 부모님들이 더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안과 만나는 게 좋을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안 받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이세미 마담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마련한 집에서 시댁 식구 4대가 살고 있다?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사대면 시할머니, 시부모님. 그런데 저희 씨, 저희 네, 저는 사실 너무 많은 거를 서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견례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에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좀 반대를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너가 그냥 좋다면 그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가 사실 이렇게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났는데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활동 잘하고 있는데 일본이며 중국이며 왔다 갔다 하면서 LPG 활동할 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걸그룹 활동할 왜 갑자기 얘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아유 그러게요 하고 그냥 수긍만 하셨으면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쌤이가 우리 우영이가 얼마나 좋으면 그것까지 포기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기 싫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댁과 친정은 이런 갈등 속에서 은은하게 안 보이는 끈이 있구나. 서로 고무줄을 당기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놀까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 이 댁을 봤어요. 그래서 이 댁을 4대가 사는 댁을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이세미 씨였어요. 저 며느리는 뭐 친정 식구, 시집 식구가 또 저녁도 먹으러 같이 막 모이대. 야, 저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도대체. 근데 여기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착하고 천사가 따로 없다. 오랜만에 김영주 쌤이 칭찬 왔어. 이거 힘들어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시부모님들도 본인들만의 공간에서 본인들만의 생활을 하고 싶으실 텐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는 거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계셨을 때 자꾸 그 생각만 하시니까 혼자 있을 바에 온 가족이 다 있어서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자. 아니 이렇게 칭찬 처음에 받으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킵해놓고 이제 4대가 사는 힘듦을 조금만 괴로움이 있겠지. 있겠죠. 예.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나쁜 건데 사실 나쁜 거를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면 저만 힘들어요. 오늘만 생각하면 봅시다. 오늘만 나쁜 게 우리 아오이 악마의 악마의 손길들 손길들. 풀어놓으세요. 예, 예. 그래야 네. 다음에 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유도아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더 앞섰어요. 아주 그냥 지나가서. 사실 힘든 부분도 있죠. 사대가 사니까 뭐 저희끼리의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씻고 있는데 시할머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놀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더 놀라시니까 그러려니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진짜요? 네.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문 열고 시할머니가. 네. 뭐 이제 빨래 나온 거 있나 하고 보시려고 막 움직여 다니시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보면 어떡해요 왜 들어오셨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시니까 매너가 아니잖아요, 시할머니.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세미 씨는 이제 저 많이 오셨어요, 거기. 너무. 이거 하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되게 아까부터 좋으면서도 자꾸 비평을 하는 이유가 세미 씨 힘들까봐. 이세미만 그러면 힘들까봐. 아니 나는 시어머니 쪽으로 불평은 없고 오히려 친정 쪽이 불평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뭐 어떤? 이렇게 물론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고. 금요일이면 오더라고요 네. 이 집을. 내가 자세히 계속 봤어요. 걱정해주고 계세요. 금요일이면 무조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가. 네. 이거 미쳐요 주무시고 이거. 가기까지? 네. 그래. 뭐 자고 가고 주말마다 오고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홈쇼핑은 새벽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길어요. 단 생방송으로 진행이 안 되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때만 이제 재방송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가끔 새벽 방송을 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기가 다 빨려요. 기가 빠지지. 그럼 한 집에 와서 3시경? 3시 반경 이제 씻고 잠이 딱 들면 우리 아이가 이제 7시 반에 일어나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은 들려도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지금은 모른 척해도 유치원 늦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근데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그거를 저희 친정엄마랑 친하니까 얘기를 했어. 험담을 하신 거예요. 우리 쌤이가 피곤해서 그런지 아침에 유치원 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봐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셨네요, 저한테. 모르는 척 하라고. 모르는 척 하고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이게 모르는 척 그냥 눈 감아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눈치껏 현명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껏 푹 자야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내가 눈치껏 어떻게 해야 이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면 또 이상하잖아. 그럼요. 누가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방송하고 온 날이었는데 뭔가 부쩍부쩍 소리가 나는 것 같길래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유치원 갈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먼저 데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는데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자라고. 근데 거기서 머리가 막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까. 그래서 순간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진짜 안 피곤해요. 제가 이거 다 챙기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 어머님 서운해하셔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야, 대박.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들어가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알지만 그냥 거기서 웃고 그렇게 딱 상황을 순간순간 머리 회전하는 게 얼마나 편하냐고요. 근데 너무 잘한다. 귀엽게 잘하는데요? 좋은 요원들이에요. 네, 정말. 속이고 막. 아니야, 근데 너무 잘한다. 제가 그 얘기 가운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얘기를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한테
의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흘리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은 악심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왜 그 말을 전하니라고 리액션을 하신 거예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우리 장모랑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냥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 딸 그 흠집을 찍어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드백은 이제 딸한테 너 왜 그때 그랬니?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모르게 하지만 받는 며느리는 정말 크게 쿵하고 그게 쿵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친하면 그러니까 둘이 친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말머리에 나온 거지 내 며느리가 요거 잘못했어 하고 지적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두 분들이 잘 받아들였을까 망정이지 정말 친해서 격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 더 문제가 하는 입장보다. 아이고 뭐 아니 우리 애는 다 이쁜데 그렇게 잠을 많이 잡디다. 늦잠을 자요. 근데 받아들이게 그래 우리 딸이 피곤해서 잠 좀 자기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일하고 왔는데. 돈 버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머님이 그래도 야 꼭 가지 마 이런 눈치껏 잘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님이나 시어머니나 다 맞아서 그렇지 발끈해 갖고 결국 헤어지게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발끈하는 데가 꽤나 있거든요. 근데 발끈해서 어디로 날라오냐? 마누라가 나한테 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재밌으면 그냥 삭히잖아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마지막 날라 들어오는 건 나한테 날라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큰 사위가 아들 둘 중에 막내인데 큰 사위가 되다 보니까 맞사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어우려서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가고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여행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강해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사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아이들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아, 건강히. 그 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왜냐하면 큰아이가 20년이 됐고 작은아이가 13년인데 그런 문제를 아이들 문제를 미미하게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것들이 이렇게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살짝 피하면서 그 기준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너무 힘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 또 저희 남편의 시아버님,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두 분 다 혼자만 계신 어머님들만 혼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점점 집이 가까워지시더니 이제 합쳐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어떤 아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놀러 가거나 할 때 어떻게 엄마는 아기만 봐주시고 엄마를 안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엄마를 모시고 가는데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만 모시고 가겠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두 분이 만약에 성격이 안 맞으셨으면 오히려 같이 모시고 가는데 서로 간에 싸움 나고 돌아오시는 상황이 생기셨을 텐데 다행히 저희 두 분의 어머님들이 그냥 사돈이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껄끄러워하셨어요. 어떻게 누구 할머니 아이의 이름으로 그냥 손주 이름으로 지원이 할머니 이렇게 서로 부르시면서 지원이 할머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니까 지원이랑 같이 사는 할머니. 그래서 지원이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두 분이 아마 바깥 사돈이 있으셨으면 또 조금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는 그 두 분의 어머니들끼리는 서로 간에 또 공감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그런 동료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비슷하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올해 8순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77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주 키우는 애환도 또 서로 늙어가는 그 마음도 외로움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16년 동안 함께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두 분께서 얼굴 붉히시는 일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친하시면 두 분만? 아니. 그 시어머니도 같이 사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지금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시는 걸 힘들어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좀 더 걸 왜 이렇게 연세되시면 시골에 계신 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사돈끼리도 문제지만 중재자인 며느리 뭐 하고 딸 사육을 아들 잘해줘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지금 뭐 딸이 2달도 채 안 됐고 상견례 때 보고 결혼식 때 보고 뵌 적도 없죠. 2번 딱 뵌. 근데 이제 제 딸이
늘 시어머니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착한 분이고 뭐 너무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고맙죠, 저야. 아유, 그렇게 성격 좋은 시어머니만 좋겠구나 싶으면서도 약간 서운한 한두 거예요. 번이라 해야지. 네가 몇 번 만났다고. 나는 평생 30년을 키워준 엄마한테 게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저한테 엄마 이게 제 사위가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누구 흉을 보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누나랑 완전 다른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직업인데. 그럼 저는 직업적으로 기자다 보니까 비평도 하고 평론도 하고 네. 시사평론가 활동하고 영문 이름이 자인. yes. 씹어. 추잉. 근데 갑자기 그게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리고 흉도 안 보는 거가 아니라 갑자기 내심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 제가 가면 분명히 누구 설명하면서라도 흉을 볼 텐데 아는데 지적질하게 돼 있잖아요. 저 국회의원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좀 이상하고요를 저는 팩트로 본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드려 좋아할 거 아니에요? 혀를 깨물고 가능하면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제 딸이 너무 시어머니 칭찬하니까 제가 자격지심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몇 번 봤다고? 지가 몇 번 봤다고. 너무 필요도 없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드물어요. 1%예요. 정말 특이하지. 축복받으신 거죠. 우리 혜미 씨도 정말 드문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에 나는 희생이 있는 것 같아. 그 안에서. 자기 혼자 흡수하는 게. 취미가 좀 곤란한 게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미담으로 포장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 이상은 단체예요. 둘은 만나면 개인인데 3명부터는 단체의 룰이 적용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홍 씨? 내가 수홍이랑 둘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 모르는 제 후배가 한 명은 수홍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수홍이가 이 사람이 와도 괜찮겠는데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부를 수가 있고 사전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너랑도 잘 맞을 것 같아. 괜찮겠니? 라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3명 이상 단체인데 사도는 4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 한마디나 잘못하면 이게 풍지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뉴욕에 사교 파티를 가면 2가지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는 사전에 봉쇄해야만이 그 단체의 룰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돈과의 관계는 무색, 아무 색깔이 없고 무치, 아무 냄새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99%의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세미 씨는 인치하신 문제는 1%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알자고요. 이경재 원장님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절대 싫어요. 절대 싫어요. 오늘 동치미 보시는 남자 시청자분들은요. 안치홍 씨 저 사돈끼리 보고 인치환님 사진 보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게 뭐 좋아?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아요.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사돈끼리 골프 치는 팀들 많이 봤을 아니요, 거 저는 아니에요. 있잖아요. 저는 부처님 마음도 아니고 하느님 마음도 아니에요. 저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았어.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병 원장님은 예를 들어서 저 딸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돈이 됐다 쳐보세요. 이렇게 보면 형이 나한테 밥 사주면서 홍님아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돈 벌어 이런 얘기하면 저 형 재수없어 이러고 말아. 옳은 얘기니까. 근데 사돈이 돼가지고 사돈 맞아요.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러면 속으로 얘 같으면 내 그러지만 그 여자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렇죠. 이경재 원장은 사돈 된다 보세요. 제가 낼게요. 내지 마세요. 고맙죠. 되게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거는. 그런데 가끔씩 가슴을 찔르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돈을 해도 되게 화나죠. 되게 화나요. 그러면 이게 안만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저는 케이스는 참 좋은 케이스인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꼭 홍림 씨가 알아야 될 게 기분이 나쁜 것보다 중요한 건 기분 나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꾸면 내 살아온 데 타치하지 마라. 그 얘기는 나 고칠 생각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제 얘기 들으세요. 목사님, 저도 한익수 원장님한테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은데 왜 내게 안 하느냐? 내가 하면 저 사람이 우울하겠지. 배려심에 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는 기분 나빴으니까. 배려심에 저분이 기분 나쁘니까 배려심에 안 하는 거지. 나도 할 얘기 많죠. 그러니까
그게 홍림 씨 생각이지 저분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건 내 생각으로 기분 나쁘지 저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거요. 참 얘기해줘서 고맙네. 그게 훌륭한 거지. 왜 그걸 사돈이 얘기합니까? 목사님하고 사돈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돈 안 해요. 됐어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그렇게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며느리가 집에 왔잖아요. 예. 그러면 옛말에 진짜 그 자기 와이프가 이쁘면 뭐 처가 찍고 뭐 말도 뭐 기둥 보고도 뭐 이렇게 절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그렇게 모르겠어요. 생각을 않고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제 며느리가 이쁘잖아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사돈지간에도 전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사돈은 좋은데 며느리가 싫을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은 안 그래요. 저희들은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버지 저희 다 같이 나중에 전원지에 가서 이렇게 패밀리타운 짓고 삽시다 해드리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예입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